교수님이 무슨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목만. 글쎄, 어떤 영상이 있을까? 뭐 아무거나 마케팅 괜찮아요. 자동화를 가장 그 소상공인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Are you a small business owner struggling to keep up with your marketing efforts? Look no further. We've got you covered with our guide to building marketing automation systems. Step 1. Define your marketing goals and target audience. This is the foundation of your marketing automation system. Step 2. Choose the right marketing automation software for your 한국어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또 무슨 뭐 KT에서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보이스 뭐 내 보이스 만들어주기 뭐 이런 이벤트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AI 보이스 스튜디오. 예. AI 보이스 둘러보면 이렇게 연령, 음. 뭐 20대, 뭐 음. 남자, 그래서 언어 한국어. 자,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마케팅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시스템 자동화를 돕기 위해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단계별 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마케팅 자동화를 활용하면 시간을 광고를 좀 쓸만한 용도로 그래도 너무 이거 빈티나지 않게 예. 조금 세련미를 갖춘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광고 CF 뭐 15초에서 짧으면 15초에서 길면 1분짜리 정도. 인트로라든가 인트로, 그렇죠. 아우트로. 인트로. 예. 예. 짧게 그런 인트로하고 뭐 예. 끝부분 이제 크로징 할 때나 예. 이렇게 시작 그럴 인트로나 크로징 할 때 때. 활용할 때는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플러그인이 네, 무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또 어제까지 막 20페이지, 8 곱하기 음, 20페이지였으니까 160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286. 이거 아마 뭐 계속 늘어날 거고요. 지금 하루가 그렇죠. 다르게 늘어날 거고 이게 늘어나는 속도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가다가 이제 거의 네, 수직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00개, 2000개 넘어가는 건 일도 없다고 보시면 잠시요. 돼요. 음, 그리고 아마 이제는 이렇게 플러그인 앱이죠. 사실 스마트폰 앱이라고 생각하면 예, 되거든요. GPT 앱인 셈인데 이런 이제 GPT 앱이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앱의 기초가 되는 건 결국은 데이터일 겁니다. 데이터. 예, 예. 결국은 GPT가 아무리 많은 전 세계에 수많은 문서를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못 읽은 문서가 많고요. 뭐 인류가 만든 전체 지식에 그 GPT가 암만 많이 읽었어도 그 10%를 못 넘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에 그 우리가 지식을 전할 때 그 암묵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표현이 안 돼 있는 지식도 많잖아요. 예, 그건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글로 써놓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지식은 단순히 꼭 문서화되어 있는 것만이 지식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에서 이건 돼, 안 돼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식인 거예요. 이게 네, 암묵지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의 거의 90% 이상은 암묵지래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이게 텍스트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미지화되어 있거나 예, 비디오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들이 거의 예,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 GPT가 아직 학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신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그 가치 창출에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걸 플러그인 베이스로 좀 더 음, 쉽게 그 GPT의 그 응답 자료로 학습 자료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가가 또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는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발굴과 가공. 근데 이 가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옛날처럼 뭐 레이블 딱지에 붙이는 그런 가공, 단순 가공이 아니라 그 플러그인을 경유시켜 가지고 예, GPT한테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거. 예, 이 작업이 GPT가 아직 학습하고 있지 못한 그런 학습 음, 자료라면 예, 그게 DB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음, 데이터로서의 가치.
재밌는 세상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검색 망하면 어디서 돈 벌어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검색이 망하면 제가 볼 때는 원천 DB, 네. 원천 DB를 발굴 확보하고 그 DB를 사람들이 쓰임새 있도록 상용 서비스라고 하는데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플러그인화 시켜가지고 예, 제공하는 방법. 요 네. 영역이 또 하나의 아마 이 GPT 시대에 그 컨텐츠 비즈니스의 사업, 신규 사업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네. 인공지능 기술이 진짜 이게 진화돼가지고 검색 업무를 다 그 AI 비서가 처리한다고 할 경우 네. 진짜 검색 산업이 과연 무너질까? 아니면 아예 검색 산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체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한번 물어봤어요. GPT한테. 그랬더니 얘가 꽤 고민을 하더니 그러긴 힘들걸요. 그러면서 이제 예.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자, 검색 시장은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어. 네. 나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네. 너라면 이 반론의 그 전략적 근거를 뭐로 될 것 같은지, 예, 그 근거 그 논지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각각의 실제 그런 사건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봐. 제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반론자 입장에서 이제 예. 계속 예. 얘기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뭐 구글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그동안에 그 성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라든가 이제 예. 그다음에 뭐 시간적으로 아직 이 기술이라는 게 아직 그 이미 현실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역시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라든가 뭐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를 쭉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뭐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일부러 이제 그 반론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행동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봇한테 그러니까 AI 비서한테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예. 검색의 한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검색 광고 있죠. 네.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려고 할 때 그 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사람을 낚기 위한 광고를 거기다 끼웠던 건데 사람이 직접 보지 않으면 이건 네. 봇한테 아무리 광고를 그렇죠. 보여준들 내가 만약 봇한테 야 광고에 대해서 나오는 정보는 그냥 무시해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네.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보지 않는 컨텐츠에 굳이 내가 광고를 끼울 이유가 있을까? 광고주 네. 입장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색 행동이 뭐 꼭 없어지질 않더라도 네. 100% 없어지질 않더라도 현저하게 눈에 띄게 그 영역이 줄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그 검색 행동조차도 이제 사람이 아닌 AI가 대신하게 될 경우 네. 그러면 광고 시장은 진짜 크게 한번 그 자기의 그 존재 가치, 존립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진짜 크게 고민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거든요. 광고 시장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진 않고 예. 어떤 식으로든 나오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GPT 검색기도 검색창이기 때문에 예. 그 검색의 어떤 결과 아니면 검색하는 중간 사이드 아니면 상단, 하단, 옆구리 뭐 어떻게든 광고를 뭐 배너 광고가 됐든 링크 광고가 됐든 막 붙이려고 애를 하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그렇다 되는데. 하더라도 그 지면이 기존의 그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들어갈 때보다는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냥 되면 GPT랑 대화창 하나밖에 없는데 뭐. 광고 시장이 뭐 거의 폭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축소된다고 봐야죠. 지면 자체의 수가, 지면의 그렇, 기회와 수가.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번 상품에 만족하셨어요? 저 주변에 추천인 한두 명만 제발 좀 소개 좀 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추천 DB 마케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DB 마케팅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한 번 잡은 고객을 끝까지 이제 그 육성해서 같이 평생 고객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한 번에 그 영업이 성사됐을 때 다음번 손님을 어떻게든 추천을 받는 어떤 그런 방식. 여기서 질문이 예.
그런 DB를 어떻게 모으냐? 결국은 음, 예전의 방식으로 네. SNS. 음. 근데 블로그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치는 그러니까 양산되는 블로그의 어떤 그 가치는 분명히 그 허접한 쪽으로 이제 그 뭐냐 그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양적인 어떤 네, 그 넘치는 홍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모르겠어요. 한 반년 정도 이게 그 AI가 생성하는 그 블로그의 수준들 글의 어떤 완성도 뭐 이런 걸 음,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잘 쓰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네, 뭔지 그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그 그렇죠. 느낌 있죠. 그거 있죠. 예, 사람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안 글이 나죠. 재미가 없어요. 안 생명력이 보죠. 안 보이고 그러면 예, 안 읽게 돼요. 그렇죠. 예, 고객이 그래서 멀어지죠. 오히려 우리도 그 허접한 그 상업 블로그, 소위 말하는 예, 우리 작업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작업 블로그 앞에 한두 줄만 읽어봐도 빡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바로 지워쳐버리고 에이 안 봐. 그러고 넘어가 버리듯이 예, 아마 AI가 생성한 수많은 블로그 글들이 그런 식의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열심히 쓴 사람들도 그런 예. 블로그 때문에 영향을 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은 받겠죠. 이제 예, 카피본들이 워낙 그 유사 카피본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진짜 이제 그 AI의 그 문투하고는 차별화되는 글을 쓰거나 예, 정말 그 AI가 그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서 글을 쓰는 분들 그 예,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뭐 파워블로거라든가 아니면 그 브런치에서 뭐 그 전문 작가 수준의 글을 쓰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취재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막 기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정보를 뽑아가지고 글을 써내는 어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그 뭐랄까 유료 구독자로 아예 처음부터 원천 DB를 오픈하는 순간부터 돈을 받고 네, 자기 글을 그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출 횟수의 그 광고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로 아예 구독료를 받아버리는 예, 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예전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도 다 그 적자의 늪으로 빠져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만약 주가가 똥값이 되고 뭐 네, 이런 정도로 나락을 걷다가 다시 회생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회생을 시킨 그 방법론의 근저 이게 따라가 보면요 모든 기사 하나하나에다가 그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네, 어떤 글을 썼을 때 어떤 고객들이 얼마나 읽는지 이걸 음, 다 추적을 해봐요. 그다음에 그것 중에서 일부를 그 유료 구독자로 바꿔봐요. 그래서 유료 구독자로 바꿨을 때 그렇게 그 어느 연령층에 어떤 사람들이 그 얼만큼이나 이걸 돈을 내면서도 받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건 돈 내네 돈 구독을 하네라고 판단되면 그걸 유료 구독자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상 그런 뭐죠? 그 적자 늪에서부터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의 그 추적 기술, 고객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적하는 것과 겸비하면서 이제 그거를 예, 서서히 그 돈으로, 유료 콘텐츠로 환산했을 때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겠그 증명하면서 이게 적자의 늪에서부터 벗어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음, GPT가 이제 아무리 이 생성 블로그 글들을 양산을 해내서 많은 양으로 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고객이 돈을 줘가면서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작가들, 그런 기자들, 그런 쪽의 컨텐츠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굉장히 극소수 아니에요. 만약에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쓰면 모든 키워드를 다 잡아버리거든요. 극소수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블로그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누군가의 눈에 노출되길 원하고 예,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노출이 일어나는 사이에 자기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그 양자 간의 뭐랄까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데 예, 사람이 보지 않는 블로그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런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실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생각의 느낌이 고퀄리티의 글은 남는다. 결국은 살아남는다. 뭘로? 광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 구독료 자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그 수익원이라는 게 네.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가 하면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퀄리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광고에 의존한 그 수익보다는 그런 직접적 그 퀄리티, 글의 품질 자체가 독자를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음, 쪽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GPT가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거의 이제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고민해봐야죠. 그렇죠. GPT도 계속 성능이 올라가고 있고, 인공지능의 생성력도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이랑 시대적 환경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거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예측 불가죠.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는 오히려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뭐 뭐 그건 지금도 그거는 하는 얘기지만, 네, 진짜 좋은 글을 쓰는 블로거, 진짜 그 뭐죠, 알짜배기 글을 쓰는 기자들, 이쪽의 몸값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은. 결국은 음. 브랜드 싸움인 것 같은데 브랜드가 그렇죠. 있는 사람만 살아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전문성의 양극화의 예, 그 이 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와 어정쩡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어정쩡한 정도의 실력으로는 GPT를 못 이긴다. 뭐 예,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돼버리네요. 인공지능을 이겨내기 힘들다. 어중간해 가지고는 그런 느낌 많이 강합니다. 가봐야죠 뭐. 어떻게 또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문제 해결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예, 생존이 목에 이렇게 차오르면 또 어떤 또 새로운 그렇죠.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늦은 예,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오십시오.